곽규택 의원님이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정안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가 지난 전체 회의에서 위원 합의법인 관계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가 저희 법사위에 이관한 대로, 원한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마치 수정된 것이 법사위원장 뜻대로 임의로 수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사위에서 전체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법사위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문구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곽규택 의원께서 위원장 스스로 생각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다시 재수정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 같습니다. 그저 회의록 다시 스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해도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함부로 모욕하시면 그기에 따른 발언 제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님. 자, 김용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십시오. 네, 서영교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8일 이쯤에 임명된 것 같고, 그때 우리 주진 의원님은 법률비서관으로 계셔서 아마 임명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호하는 발언하시는 건 이해충돌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고 왜 현장 국정감사를 가는지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한덕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4월 4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4월 8일 날 그런데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흘립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흘렸던 얘기죠. 4월 6일, 4일 6일 이후에 8일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4월 7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입니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느냐입니다. 보실까요? 4월 27일, 28일 이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됐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 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심리 종결하고 단 5일 만에 선고 지정해버리죠. 그리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 엠바고를 겁니다. 다음 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9일 만에 파기환송돼버립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민주당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덕수는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날 한덕수 출마 선언합니다. 5월 2일 날은 파기환송심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5월 15일.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5월 10일부터 11일까지가 대선 후보의 중앙선관위 등록 일자입니다. 그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면 그 파기환송심 재판에 신속하게 선고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5월 10일 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새벽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한덕수가 조희대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선발 맞춰서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왔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현장 안 갔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도 답변이 불확실하고 이상하면 현장 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빨리 와서 답변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지기현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그 윤석열의 체포 취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기현의 술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휴대폰 휴대폰 교체한 거 한번 볼까요? 자,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25,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지기현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희가 현장 국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의원님들마다 충분히 토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 안 하신 의원님, 네, 박균택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 신동욱 의원님 등 토론에 대해서 또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네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다른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색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색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네네. 발부해 주십시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인 제가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한 분으로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추가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손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색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 검정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장 검정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관 증언 관련 소유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며 검정 일자는 10월 1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장검정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79개 피감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등 기관 정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의결로서 국정감사 계획이 변경되어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추가됨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출석을 요구하되 감사 모두의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을 하였다가 감사 마무리에 다시 입장해 종합 답변을 했던 기존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의원님. 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이 팩트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 법률가들입니다. 이게 순거짓말이에요, 순거짓말. 자, 5월 15일 날,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어요.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공판 예정기일로 잡았습니다. 자, 2심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판결 선고를 5월 16일에 한다고 칩시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고되면 소송 기록이 접수돼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아마 이재명 피고인은 안 받았을 거고 즉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7일 플러스 20일
27일이 지나야지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일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을 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후보 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시 대법원에 다시 상고심에 가갖고 그게 확정돼야지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설을 써도 지나치고 이게 이런 허구 주장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을 흔든다? 이거 다 이유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 재개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질서 흔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십시오. 그게 낫겠어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이렇게 흔들어도 됩니까? 아니 이 대선 개입 의혹이 오늘 청문회 한 것도 자 5월 1일 대법원에서 왜 대법원에서 이 판결했겠습니까? 1심은 유죄인데 2심은 완전히 뭐 인식의 표명이다, 의견의 표명이다 하면 몽땅 무죄되는 거짓말 면죄부준 아니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사법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1심하고 2심이 정반대이니까 이걸 정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두 가지 판결이 너무나 극과 극이니까 그걸 정리해주겠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그랬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시간상 불가능한 것,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유로 대법원 현장 검증한다면서 녹취록에 나온 이 허위 사실, 서영교 의원이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요. 5월 2일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5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그 전후에 임명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잘 봐주겠다고 이때는 이걸 주장하다가 5월 10일에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하니까 이 5월 14일에는 4인 회동으로 바꿉니다. 이 4인 회동의 시기는 또 12월 8일 그 임명 전후가 아니라 이거는 시기가 또 그 이후예요. 이렇게 시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제기하시는데 자, 이거를 법원에서 현장 검증하려고 그러고 이거 이거 사실관계 밝히려면 열린공감TV 정천수는 왜 증인에서 뺍니까? 오늘 이 증인 명단 보니까 정선수는 뺐더라고요. 이건 뭐냐? 가짜 녹취록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대법원 흔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하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겁니다. 당장 취소하시고요. 이럴 거라면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나경원 의원께서 진짜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엄 때 윤석열 내란수계하고 통화까지 했던 분이 그걸 몰랐을까 의문이 드는 하는데요. 그래 참 그러니까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방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내란 인정하는 거네요. 그 방조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죠? 내란은 인정 이미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기로 당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민주당 의원을 방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같은 당 의원들도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당시 어디 방송이나 나가서 정상적인 법조인의
어떤 상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건건이 다 틀린 결과가 지난 12월 4일 이후에 최근까지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연속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기 전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가능했죠. 그런데 그럼 역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속된 말로 날릴 생각이 아니었으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왜 이틀 만에 결정해서 대법관들한테 결정받고 판결문 일주일 만에 써서 판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 보내서 배당까지 하고 집행관 송달 촉탁까지 했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렇게 총두리째 사법부 독립을 흔들 그런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 있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법조인 출신들은 야 상고이유서 있고 이런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대법원에 저는 지시가 내려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고등법원이 바로 그 다음날 재판 일정 통지하고 집행관 보고 가서 일정 통지해라 할 때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빨리빨리 선고하고 바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과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재판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규정된 대법원에서 만약에 명백하게 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아무 견제 방법이 없죠. 그래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서도 이거 헌법소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마치 대법관 증언을 얘기하고 재판소원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 마치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자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 뭔가 견제해야 되겠다. 그럼 재판소원 필요한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리고 그럼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나경원 의원님 2심 판결이 이상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이틀 만에 결정해서 내립니까? 이상하면 더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더더욱 충분히 토론하고 해야죠. 왜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야 간사 되겠습니까? 간사 임명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니 토론에 다른 의원 발언하고 집중해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사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발언을 유도했습니까? 어찌됐든 그 방해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와서 법을 제대로 지켜서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무도한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하고 날짜 바로 잡고 했던 거 대법원 내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곧 규명될 겁니다. 수사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규택 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국감 증인 참고인 관련해가지고 안건하는 거 맞죠? 109명의 명단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현직 판사 이런 일반 증인 참고인은 다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다시 이 안건을 정하는데 갑자기 또 끼워 넣기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판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또 23명의 일반 증인 참고인 명단이 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감 증인을 오늘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기로 해놓고 다시 이 안건 표결 직전에 이렇게 23명의 이건 당연히 여야 간에 협의가 안 됐던 명단이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109명 명단 정할 때는 분명히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은 일반 증인 참고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명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그 협의를 무시하고 아마 위원장님이 또 일방적으로 넣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일방적인 명단을 갖다가 또 한다는 것은 너무 법사위를 위원장 자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 원래 이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증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 참고인에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다 판사나 다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건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 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또 보복성으로 이렇게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들까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끼워 넣어가지고 또 표결하려는 것 이것은 정말 사법부에 대한 억지적인 이건 사법부 단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명단이 갑자기 포함되어 있는지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판사들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국정감사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빼고 원래 여야 간에 사전 논의한 일반 증인 참고인 명단을 기초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지훈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께서 갑자기 저를 법률가로 만들어줘서 저는 나경원 의원처럼 고시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해놓고 발언할 의원이 없도록 사라져버리면은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이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이 원장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와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제가 김건희 특검에 파견당한 검사들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열댓 명이 문 앞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대법원에서 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어서 조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게 바로 정답 아니에요? 저는 대법원의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AI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전부 경찰에 어제 오늘 고발했다고 그래요. 조사 받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자,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면은 의혹은 제기됐으면은 자기들 결론처럼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성역이라고요? 어디가 성역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외에는 다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봐요.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봐. 뛰지 말고. 끼어들지 마. 발언 중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두 번째 경고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의원님, 성역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경고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만이 현직 재임 중에는 불소추권이 있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송석준 의원은 몰라요. 저처럼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충식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현직 대학 부총장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저자가 가는 곳마다 자기하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아주 못 살겠대요. 제발 부탁하는데 김충식 이름 부르지 말고 김건희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았어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국 의원님.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느라고 애써 제가 배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 들어보세요. 박지원 의원님 DJ 대통령을 취재로 시작으로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고 또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서영교 의원님이 같이 정치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민주당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맞나? 이재명을 위한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자꾸 선출 권력이 뭐 1등이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말씀을 자꾸 하시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판사가 신인가 이런 말씀하는데 대한민국의 판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국민들 현명한 국민들 판사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머리 하나 불러내지 못하는 이런 측면을 만들어 놓고 5분씩 써오셔가지고 좋습니다. 5분씩 써오셔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치보다 박지원 의원님 맞습니까 이거? 저희를 질책하실 자격이 됩니까 지금? 나경원 간다 대란 말을 하는 그런 자격 됩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런 문제 생겼습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판결 얼토당토하는 판결 1심까지 2년 2개월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가지고 대법원 올려보내서 이 사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 예의를 지키시고요. 선배님은 빠지시라니까요. 선배님 제가 존중합니다.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뭘 더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뭘 더 하시겠다고 이러세요? 빠지세요. 더 이상 뭘 더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정치인이잖아요. 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대한민국 사법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제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나 재판은 남아있죠. 그 재판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판 못 막으면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는 분들 법사위에 다 빠지시던가요? 왜 그렇게 여기 와서 주장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더 크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자고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개헌 잘못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대본이 뭔지 자, 조용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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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이미 시작했을 때는 존중을 해주시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동국 의원님은 발언을 지금 토론 신청을 하셔가지고 토론 내용을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료 위원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도발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도발을 해놓고 해당 호명된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받는다. 여러분들 입장만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돌려볼까요? 신동국 의원이 한참 선배되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발언을 도발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내란을 극복해내고 헌정질서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등 아니면 마치 이 유죄 확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관련 재판에 있어서 주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었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을 했고 수사를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 쿠데타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 스스로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신동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됩시다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 해제를 동참을 하셔야 됐었고 헌정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회 법사위 자리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심제라고 하면서 정말 이 법사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많이 참고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헌법소원 중에 95%가 재판소원입니다. 그만큼 독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독일 헌법을 준수하고 독일 헌법에 따른 국민 기본권을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확보해 가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책무이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독일은 사건의 95%가 이미 재판소원이라는 겁니다. 자료 좀 찾아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김용민 의원님 아까 발언 하셨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전환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좀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전화 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치로 파기 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3고된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 아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자,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재판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송석준 의원 조용히 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랬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좀.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자,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서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그러나요? 조용히 하세요. 9일 만에 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세요. 항소법원에서 어떡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자, 집행관 송달까지 했죠. 자,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 날 16일 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재판하면 직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왜 파기 재판 안 했냐고요? 서부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 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걸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툭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별소리 하십니까?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 우리 주진 의원님. 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일이 됐습니까? 한번 밝혀보시죠. 네.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표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스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색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스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색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 강지호 기자를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의원님. 저는 지금 갑자기 또 이 청문회 자체가 소위 대법원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의해서 대법원을 겁박하고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능멸하기 위한 이런 청문회에 또 뭐가 부족해서 또 참고인을 또 추가 출석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들이켜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와도 일부의 누구와도 이런 어떤 형사 사건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또 여기에 거론된 네 분들과 또 만난 그런 거에 대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사실을 계속 회피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 취소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도 형사 사건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된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이런 분들과 어떤 의혹과 관련된 대화를 가진 적도 없고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밝혔잖아요. 자,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도 이분은 같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히 열린공감 TV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나 아마 우리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해당 의혹을 퇴짜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는 17일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팩트로 하기는 애매한 제보 내용을 주장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예? 수사 기관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현장 증거 사진이 없는 한 썰일 수밖에 없다. 라고 바로 이 열린공감 TV가 얘기하잖아요. 썰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열린공감 TV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도한 게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강조했어요. 거기에 또 한 출연자는 뭐라 그러냐? 썰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아예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팩트가 아니다. 공개하고 가지 않나. 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호소하면 진행이 안 된다. 라고 여기에 출연진이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얘기를 거기다 또 열린공감 TV가 또 얘기하잖아요. 방송 초반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자, 이런 식으로 벌써 해당 이 유튜브 방송도 사실을 정확히 밝혀주고 또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절대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 귀한 시간 명절이 이제 6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 보게 와보세요. 얼마나 민생이 타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지금 통상협상도 지금 말로 뭐가 댕겨놨더니 지금 하나도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결정된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통상관계도 좀 불확실하고 지금 북한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좀 겁박하고 있잖아요. 안보 상황도 좀 심각하고 민생도 심각하고 통상도 심각하고 주식 여러분들 코스피 5천 올리신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속박을 하고 이제는 기업들을 그야말로 노조 강성노조에 그야말로 이제는 기속을 시켜서 이제 기업인들이 자기들 경영결정도 제대로 못하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누구 나가라 이제는 노동쟁의하고 쟁의 대상도 넓어지고 또 거기다 기업들 계획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내가 그 쟁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정말 심각하게 기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주가 오르길 기다리신다? 거기다가 또 무슨 중대재해처벌법? 그거 계속 강화하고 심지어 영업 취소하겠다?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시죠. 네, 네, 코스피 5천 하고 지금 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무관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